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침투시키는 개념보다 팩으로 사용을 해서 좀 진정을 시키고 어느 정도 항염, 항균을 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피부에 도포를 하면요, 이제 모공을 막게 되고 모공 늘어짐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데카솔 계속 대용으로 발라서 모공 늘어지면 그 나중에 모공 수축하는 그 피부 관리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부 건강을 책임지는 피부장인 장원장 돌아왔습니다. 원장님, 네. 제가 어제 재밌는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오. 아는 지인이 이제 약국에서 마데카솔을 한 개도 아니고 되게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사쳤나 물어봤죠. 근데 화장품에 섞어서 바르면 좋다고 알려져서 바르려고 한다고 해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뭐 들어는 보기는 했어요. 사실 들어는 보기는 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들어는 봤지만 개인적으로 추천을 안 드리시는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이게 좋다고들 알려져 있는 걸까요? 마데카솔은 병풀 추출물이 주 성분인데요. 이 병풀 추출물은요, 뭐 항염, 항균의 기능도 있지, 진정의 기능도 있지, 그리고 콜라겐 합성을 통해서 상처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능이 사실 피부에 적용됐을 때 일시적으로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데카솔의 주성분은 약간 이 피부가 알아서 재생할 수 있게 네, 도와주는 느낌이 조금 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마데카솔 주성분이 그거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이 든다. 근데 사실 생각보다 사람들은 마데카솔을 이제 상처 회복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원래는 회복용으로 이제 마데카솔을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의약품으로 나온 거잖아요. 관리용으로 나왔다고는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피부 관리에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 화장품으로 사용을 한다? 저도 아까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추천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얘 마데카솔은요, 그 제형 자체가 굉장히 오일리해요. 어쩔 수 없어요. 상처를 치유하려고요. 그럼 이거를 피부에 도포를 하면요, 이제 모공을 막게 되고 모공 늘어짐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화장품 용도로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데카솔의 제형 때문에 모공 늘어짐과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다. 라고 그럼요.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앞에 내용만 들어도 저라면 굳이, 네, 굳이라는 생각이 네. 좀 들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음.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쵸. 그래도 많은 분들이 발라봤다고 하는데 좋다고 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마데카솔 발라보고 싶다. 어떻게 발라야 될지 주의점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바르시는 거 제가 그나마 추천드릴게요. 일단은 마데카솔은 바르시면 안 돼요. 항생제나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리고 마데카솔 겔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그 두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 이제 병풀 추출물로서 피부의 진정이나 재생을 도와줘요. 사실은 상처의 회복을 도와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마데카솔 겔을요, 하루 정도 한번 발라보세요. 저는 진짜 이것도 내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발라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요즘은 화장품에도요, 병풀 추출물, 마데카소사이드 이렇게 재생시키고 진정시키는 성분들이 들어있는 재생크림 진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발라보고 싶으면 하루 정도 마데카솔 겔을 바르고 사실은 바르는 거를 추천드리지 않고 비슷한 효능을 하는 재생크림, 화장품을 발라라 라고 이렇게 좀 추천을 오히려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앞에 이제 성분, 이제 스테로이드랑 항생제 성분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듣다가 궁금해졌는데, 네. 스테로이드 성분이 이제 피부 치료나 보호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항생제는 멸균, 살균이니까 얼굴에 있는 균을 죽여주는 역할을 해주죠. 그런 두 친구가 되게 좋은 성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사용하면 안 될까요? 그럴 수는 있겠네. 좋다라고 일시적으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항생제는요, 균을 사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균을 지속적으로 사멸시키는 제품을, 그러니까 의약품을 피부에 바르게 되면요, 얘네가 더 이상 이 제품에 사멸되지 않는 새로운 균이 번식돼요. 그래서 2차적인 감염에 이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내성이 생겼다라고 흔히 쉽게 말하는 개념인 거고요. 두 번째, 스테로이드제는요, 염증이나 면역 반응을 억제시키는 그런
약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피부에 장기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면역력이 좀 저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도, 색소 침착도 쉽게 생길 수가 있고, 또 장기 사용했을 경우에는 피부가 얇아지는 역할까지 초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효과가 좋은 거는요, 그에 따라서 또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한 7일 이내의 사용만을 적극 권장드리고 있어요. 확실히 그 성분들은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바로 즉시적으로 나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때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좋을 수 있으나 그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도포가 되면은 이제 피부에 내성이 생기고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성분들은 다른 특수한 뭐 회복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만 사용하는 게 맞다. 그쵸? 라는 말씀이신 거죠. 왜 이렇게 정의를 잘하시지? 네. 사실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마데카솔 겔 시중에서 막 1,000원, 2,000원, 3,000원 좀 이렇게 싸니까 그래서 이게 곁들여서 바르면은 좀 더 가성비 있는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그런 뭐 병풀 추출물, 마데카 숲사이드 개념의 재생크림들은 솔직히 제가 봐도 조금 비싸 보이긴 하거든요. 조그만한데 막 너무 비싸니까 가격이.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럼에도 피부 개선을 위해서 나온 화장품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막연히 비싼 거는 없어요. 저도 막 어릴 때 알바비 모아가지고 좋은 화장품 막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거는 그 뭐 브랜드 가치를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그 브랜드가 그 비싼 제품을 사용했을 때 그 효능이 떨어지면 사실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의 가격이 있다라고 하는 제품들은요, 그만큼 성분에 투자를 엄청 합니다. 그래서 바로 효능이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가격이 측정된 거라, 조금은 의약품보다는 가격이 있을 수 있겠지만 피부에 적합한 성분들로 만들어져서 피부에서 딱 적합한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화장품 사용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조금은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좋은 피부 개선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비용을 투자하는 게 맞다. 항상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하는 말이 비싼 건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싼 건 싼 이유가 있다라고 그럼요. 얘기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에서 가성비라는 부분으로 접근하자면은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아무래도 내 피부에 쓰는 건데 굳이 이렇게 싸게 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말 그대로 값어치를 지불하고 더 좋은 효과를 가져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게 진짜 잠깐 보면 안 돼요. 피부는 장기적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잠깐을 위해서 내가 조금 가성비 있다고 해서 다른 용도의 제품을 사용한다, 다른 용도의 약품을 사용한다,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그러니까 조금씩 차근히 투자를 해놔야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진짜 막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막 마데카솔 계속 대용으로 발라서 모공 늘어지면요, 그 나중에 모공 수축하는 그 피부 관리 비용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오히려 그게 더 많이 네, 그럼요.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마데카솔 되게 조그맣지 않나요? 그쵸. 가성비가 맞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듬뿍듬뿍 바르면 뭐 일주일이면 다 쓸걸요? 그쵸. 네. 근데 이거 크림 같은 경우엔 사실 뭐 한 개로 한 6개월 정도 쓰잖아요. 그러면은 마데카솔을 일주일에 하나씩 사용한다 하면 비슷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가성비는 아닌 것 같긴 그쵸. 하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데카솔을 이제 이렇게 섞어서 바른다는 개념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좋아진다, 가성비가 괜찮다라는 부분으로 접근하신 거잖아요. 이런 뉘앙스로 만약에 접근한다면은 원장님께서 혹시 알고 있는 꿀팁 같은 거 하나 있을까요? 이런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쉽게 뭐 알로에겔, 수딩겔 이런 건 다 집에 하나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그냥 침투시키는 개념보다 팩으로 사용을 해서 좀 진정을 시키고 어느 정도 항균을 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요. 그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조그만 유리볼 한 500원 정도면 구매 가능하거든요. 그 유리볼에다 알로에겔을 일단 짜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몬 하나 넣어주시면 참 좋아요. 이게 레몬이요, 보통 지성 피부, 여드름 피부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왜냐하면 피지 분비 컨트롤 해주죠, 모공 정화 해주죠, 항균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알로에겔에다 레몬즙을 짜요, 섞어요, 냉장고에 한 1시간 넣어요. 그럼 시원해지죠. 시원해지면 일단은 피부 온도 낮추면서 진정의 기능도 생기죠. 그러면 이거를 브러쉬를 이용해서 팩처럼 듬뿍 발라주세요.
그리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계셨다가 물로 세안을 해주시면요. 피부 진정, 온도 낮춰주면서 홍조 예방되는 거, 그리고 염증 완화, 균 완화 이런 모든 것들을 가성비 좋게 팩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꿀팁으로 알고 있으면서 지인들한테만 살짝씩 이제 제가 성분 공부를 했으니까 알려주는 팁인데 오늘 또 이렇게 노출을 하게 되었네요. 특히 알로에겔, 수딩겔이나 뭐 레몬 원액이라고 해야 되나? 레몬즙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쵸. 그 낮은 가격대로 그 두 개를 합쳐서 팩으로 사용할 거라는 건 생각을 못 해봤는데 괜찮을 것 그쵸. 같아요. 예. 정말 궁금해서 이 마데카솔 저도 한번 구입해볼까 했긴 했거든요. 오늘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여쭤보기 되게 잘했다. 굳이 안 사도 되겠다라는 감사합니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도 정말 유익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한 줄 요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데카솔 겔을 피부에 적용을 하면요.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기 사용했을 때 오는 부작용까지 우리가 막아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마데카솔 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작잖아요. 정말 일주면 다 사용하는 양인데 재생크림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재생크림에도 병풀 추출물, 마데카솔사이드 등 피부의 진정이나 재생에 도움될 수 있는 다량의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용량도 커서 가성비도 좋은 편이야. 그래서 우리가 가성비 따지느냐고 그 의약 외품 사용하지 말고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좋아요와 구독 좀 꼭 부탁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생각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언제나 그렇듯 세세하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